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비도 좀 오고 한데 걸리에 뭐 전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자, 오늘은 제가 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덤앤더머의 통화 녹취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좀 듣고서 요 최근 들어 가지고는 곧 그 조사 진술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는 단계에서 뭐 PPT 자료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쭉 하고 있는 중인데, 녹취 파일, 통화 녹취 파일을 가지고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왜 제가 덤앤더머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보시고 스스로 좀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 녹취 내용을 일부 글로 좀 옮겨놨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개인정보, 그 개인의 허락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녹취 파일 자체를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미 많이 좀 돌아다녔던 거였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 편집이 돼 가지고 잘린 상태의 녹취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시라. 아, 시작을 하자면은, 일단은 그 두 사람은 공인이다라고 자평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가 경찰이 입수한 모든 증거는 자기 휴대폰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단과 어, 그 운영사, 근데 대화 내용 속에서는 거기를 운영사라고도 한 경우도 있고, 또 용역사라고 그냥 단전적으로 그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그 회사 역할이 용역사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마스터키에 대한 개념이 둘 다가 없는데 마스터키를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단과, 뭐 여기서는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단어 운영사라고 할게요. 저는 용역사라고 하고 싶고, 근데 이 회사가 실제로 직접 나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어제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의 법인들과 다 관련이 있는, 거기에 다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업체니까. 근데 한국에서 그러니까 원래 재단이, 이거는 이 내용 속에 나중에 좀 그런 게 언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3대, 이게 3기 재단 이사장이, 이 사람이 사주냐, 주주냐, 그리고 이 사업에 투자를 했냐, 그 사람은 월급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22년 4월부터 뭐 2022년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가장 쟁점화됐던 내용이 마스터키를 넘겨줘라,
업무 인수 인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재단 자체가 이거는 한국의 재단도 아니고 원재단은 중국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리스크가 없었다. 왜? 한국에서 마스터키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 재단의 재단 리스크는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투자를 했다. 근데 투자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은 리퍼럴에 제일 좀 일찍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재단이 팔고 어, 튀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재단만 토큰을 보유했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나 하면은 그 유통량은 기본적으로 15개고 15개를 신고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단이 다 팔고 내 빼버리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 50억 개 중에서 유통 물량으로는 15억 개만 신고가 되고 그 15억 개가 신고가 될 때는 그 지갑도 같이 신고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 외에 50억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다 먹고 튀느냐, 다 팔고 튀느냐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어 그 지갑 신고 물량이 초과를 하거나 신고한 지갑에서 나오는 물량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래소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용역사가 재단에 인수인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냐. 근데 인수인계를 안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가 SO 대표고 SO 대표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펴는 논리는 KOK 프론티어를 대표한다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KOK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주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법인이 될 수가 있지만은 실제 모든 그 이 KOK 사업에 해당이 되는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전체의 주축이 되는 거는 사실은 KOK 프론티어들이죠. 그러면 프론티어들을 대표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스스로를 SO 대표라고 이야기했는데 SO 대표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오 크립티드 VC의 하나의 노드,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서 위임을 받고 노드 운영을 하는 쪽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그 스테디움 오너라 해 가지고 노드의 그 대표되는 사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을 SO라고 하는데 거기에 임시 대표로 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KOK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대표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3기 채용규가 없으면 KOK가 깨지나 작살나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그러면은 운영사가 없어지면 KOK가 작살나나 이러니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경중을 따져봐 둘 다 아니다가 답이야. 김판종 그러니까 그 운영사 대표와 어, 재영규가 재영규 그들도 자기들 이익을 쫓아가지
뭐 이게 어느 쪽도 이 KOK가 뭐 생존하느냐, 뭐 작살이 나느냐, 또는 뭐 여기 표현으로 깨지나,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둘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 뭐 어느 쪽이든 이 KOK가 유지가 되는 데에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둘 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영규 이사장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은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운영사 쪽에 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이유는 200여 명이 있는 기업이라서 여기서 힘이 여기서 그러니까 200명이 있는 기업이라서 힘이 실린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실체가 있냐 없느냐, 그 다음에 책임감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최영기 사장은 실체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는 이야기처럼 저한테는 느꼈고, 근데 실체가 있냐 없냐 뭐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사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하나가 어, 셋업이 되고 거기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한 업체에 귀속이 돼 가지고 한 업체에서 컨트롤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프로그램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적인 부분, 생태계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리고 책임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책임감의 차이는, 기업은 만들 때보다 없앨 때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내용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한 기업으로 딱 귀결이 돼요. 근데 그 기업이 원래 여기에 시작을 하면서 저는 그 사람하고도 통화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 내용에도 이 개혁회와는 전혀 무관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통화의 주된 요지가 뭐였나 하면은, 이 업무 인수 인계와 마스터 키를 왜 안 넘겨주냐. 그리고 스스로가 최영기 이사장한테 업무 인수 인계를 하다못해 3개월이라도 좀 맡겨봐야 되지 않냐. 해보고 안 되면은 그쪽으로 다 넘겨주라. 이게 주된 요지였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최영규라는 사람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한테 업무 인수 인계를 해주기로 했는데가 원래는 운영사라고 하는 거기죠. 그러면 여기가 본래는 우리가 어제 봤던 대로 미디움 LTD 또는 메타 M이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둘이서 언급을 한 쪽은 한국의 법인이에요. 한국의 법인이, 이게 우리가 이미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이 회사는 KOK와 KOK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 특히나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개발을 하는 데는 관여를 하고 있지만은 KOK와는 관련이 없다. 근데 그런 말들도 여러 번 바뀌어 왔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재단으로 업무 인계를 해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익히 잘하는 사람 말고 한 사람이 그렇게 재단으로
3개월이라도 한번 해 보도록 넘겨줬어야 되지 않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은 그러면은 가져가면 되지 않냐. 이런 소위 말해서 저는 덤앤더머의 그냥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재단, 그러니까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뭐 그 재단 이사장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운영에 관련된 일만 하는 것뿐이지, 거기에 스테이킹이 되고 그다음에 그 보유하고 있었던 본래 발행이 되는 양 이런 것들, 거기에 뭐 소각이 필요하면 소각 정책으로 해서 소각 지갑으로 보낸다거나, 그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따라가면서 그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해서 연동을 시켜서 스테이킹 되는 금액을 보존을 최대한 보존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재단이 할 역할인데, 근데 운영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운영사라고 하는 쪽은 실제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계약상으로 언급이 됐는 내용은 저한테 보내줬던 거기에 새로운, 그 당시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저한테 보내준 그 SNS 그 메시지 상에서는 KOK 플레이 플랫폼 구축에 개발 용역을 했다라고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계약 관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한테 그 내용 하나만 있었을 뿐 우리가 보고 있는 KOK 플레이의 공지사항에는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12월 15일에 가가지고 입장문이라는 데에서는 그 회사가 뭐 까놓고 합시다. 그냥 뭐 미디움 입장문이라고 했으니까 미디움 입장문 속에 보면은 인수할 여력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로 여기에 관련,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쪽도 뭔가를 마구 흔들고 마구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는 실체가 없고 하나는 또 병약해서 뭐 그 정신적으로도 이 온전치를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냥 한 사람은 떠나면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임명 제로 해 가지고 취임을 한 사람이니까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 한때는 CA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사실은 KOK 재단에서만 CA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여기에서도 CA라고 표현을 했는데 CA가 아니고 그거는 미디움에서 가졌던 직책이 CA일 뿐이고 KOK 재단에서는 CTO였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어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경찰 쪽에 경찰이 입수한 모든 증거는 자기 휴대폰 속에 있는 내용으로 전부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어 이 최영규라는 사람이 경찰에 가가지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다. 왜? 자기는, 최영규라는 사람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난 실직했어. 난 몰라. CA 정도였어. 그래서 난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경찰에서 거기에 과거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가
회장 또는 그 주주 그 이사회의 이사장이었다. 그런데 뭔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사장이 이사장을 그 이후에 관두고 나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지죠.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도저히 상식 밖의 이야기다.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고 나서 자기는 그러니까 최영규라는 사람은 출국 금지가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자기는 몽골의 포스타부터 해 가지고 뭐 별것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풀렸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언급을 딱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안 오르는 문제. 아 미디움이 맞아서 메인넷을 이야기해서 7달러까지 올라갔다. 이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미디움이라는 회사에서 미디움이 맡아서 메인넷을 어, 이렇게 론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7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가 스테이킹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많아진 시기가 제가 들어간 시점이 2022년 11월 달이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를 언제쯤 어, 이 KOK에 진입을 하셨는지 참여를 하셨는지를 여쭤봤는데 통상적으로 2021년 한 5월부터 해가지고 2022년 좀 늦은 경우는 7월 달까지도 있었고요. 통상적으로는 5월 달까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 그러니까 신규 참여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7달러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어디에서 조금 산다고 그게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냐하면은 1달러, 2달러, 3달러, 4달러, 5달러, 6달러, 7달러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웬만큼 사가지고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세요. 저는 거래소의 거래 대금 가격을 보면서 거래소의 거래 수량을 보는 게 아니고 거래 대금을 봤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하루에 그 당시에는 1,000만 불 단위였었어요. 정말 좀 괜찮은 회사들도 주식 거래소에서도 있잖아요. 하루에 100억 가기가 쉽지 않아요. 뭐 수십억 통상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어떤 데는 수억 원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수천만 달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수천만까지는 아니고 1,000만 달러 전후를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이 누가 여기 가격에 관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메인넷이 론칭이 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나요? 메인넷 이야기 나온 거는 2022년도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그게 메인넷을 론칭을 하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메인넷이 실질적으로 메인넷 이야기가 나온 거는 2023년
제 기억으로는 2월 이후인가 그랬어요. 2월부터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7달러까지 올라가는 데에 메인넷 때문에 올라간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미디움이 맡아서 가능하다가 아니라 아 미디움이 여기서 아웃되면 결국 손실은 우리 모두에게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미디움이 맡아서 가능하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미디움이 여기서 아웃되면은 결국 손실은 우리 모두에게 온다. 최영규가 여기서 아웃되면 누가 이익을 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가 없어지면은 아웃이 되면은 손실은 우리가 본대요. 이게 저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의 변동이라는 거는 거래소에서 일어나는데 한 업체 이게 운영사인데 운영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KOK의 어떠한 이 사업적인 부분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하지는 않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기 통화를 한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2022년 말 아니면 23년 어, 초예요. 그런데 그때 정도가 됐으면은 이미 KOK라는 거는 KOK 플레이 플랫폼 사업 쪽에서는 모든 것들이 진행이 정책상으로 정책 변경 예고가 나왔고 여러 가지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게 거의 없고 했는 거라고는 등급 수익 없애고 제스트킹 없애버리고 후원 수익 없애버리고 무료 리플을 하나 한 거 그거 외에는 없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플랫폼 가격부터 해가지고 뭐 소각되는 부분, 리플 보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5,000불 상한 스테이킹 상한을 딱 실행을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 놔놓고 이게 지금 실체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없어지면은 손실이 우리한테 이 회사가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재단 권한을 미디움에 줬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왜 나왔나 하면은 업무 인계를 4월 달 또는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해주지 않아서 재단에서는 어떠한 것도 해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마- 여기에 이제 마스터 키를 업무 인수 인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마스터 키를 포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업무 인수 인계라는 거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들은 다 넘겨주는 거지요. 그거 플러스 보관을 하고 있었던 그 KOK 토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스테이킹이 돼 있는 지갑까지를 전부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마스터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오너 월렛의 존재를 하는 일종의 프라이빗 키, 우리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오너 월렛에 있는 프라이빗 키를 마스터키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요. 같이 움직여 줘야죠. 당연히 줘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동이, 그러니까 업무 인수 인계에 포함이 다 돼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하지를 않았다. 마스터키 자체가 일단은 어 재단 쪽으로는 넘어간 적이 여기가 없다. 짧아. 그러니까 근데 이 본래 지금 이렇게까지 이야기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처음에 제가 좀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했지만은 1기 1대 2대가 있고 한 4월부터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 최영규 이사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는 공지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어제 제가 공지가 나온 내용들을 또 시기별로 어느 법인에서 누가 그 공지의 주체로서 그거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년간이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서 가장 큰 게 토큰들의 흐름, 그 다음에 토큰들이 현재 잔존하고 있는 게 보관되어 가지고 잔존하고 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 그거는 비트, 이더, 테드, KOK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KOK는 저는 조금 무시를 하는 이유가 워낙에 지금 가격이 0.006대예요. 그냥 이거는 일단은 빼버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재단의 역할을,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재단의 역할을 100%한 거예요. 그러면 그 100% 했던 1년이란 기간 동안에 업무 인수 인계, 그다음에 셰셀 공화국에 있는 법인 유지를 위한 거기에서 요구를 하는 레코드부터 해가지고 법인세 이런 것도 내지 않은 게 누구냐. 그러면서 재단이라는 그 자체를 공지사항에 보면은 스스로가, 그러니까 미디움 LTD라는 게 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단명 변경이라고 하고 나서 메타 M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미디움 LTD나 메타 M이라는 회사 자체의 인력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누구 쪽으로 딱 맞춰지나 하면은 다시 돌아가는 게 결국에는 미디움이라는 회사로 또 돌아가 버리죠. 근데 여기에서 마스터키를 업무 인수 인계의 마스터키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뭐 그 당시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다. 이런 또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2022년 말이라고 하면 2023년, 2024년 3월이잖아요. 이때까지 거의 3월 말인데 이때까지 1년 한 3개월 정도, 뭐 좋게 1년 이상 동안 뭐가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없죠. 가격은 그 당시에 여기서 언급을 하기로는 0.1달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0.00 단위로 내려간 게 제 기억으로는 2023년도 뭐 한 중반 정도, 중반? 한 1, 4분기, 2, 4분기 시작할 때쯤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거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메인넷에 관련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그게 기축통화부터 해가지고 뭐 그 오늘 어제 이렇게 보면은
어제는 그래도 118달러인가 그랬는데 오늘은 아마 24시간이 0.1달러인가 돼 있을 거예요. 어느 뭐 하나가 제대로 진행이 된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어 최영규도 미디움도 둘 다가 해결책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나한테 중요한 건 최영규는 없어질 수 있지만 미디움은 없어지지 않는다. 미디움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더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기업은 있잖아요. 특히나 미디움과 같은 회사는 한국의 법인을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여기에 매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회사는 쉽게 없어질 수 있는 회사지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게 저는 우리 KOK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벌써 없어졌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 잡코리아나 이런 데 거를 인용을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감사 자료에 보면은 2018년도에 설립이 돼가 2019년도에는 매출이 제로예요. 2020년도에 3,800만 원, 2021년도에 159억, 2022년도에 177억 정도가 돼요. 근데 2021년도도 기사에 보면은 자본 잠식으로 갔다가 상반기부터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반기가 4월 중에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회사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때부터 이게 그 흑자 전환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는 KOK의 뭐 때문에 그런지는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을 빼고 나면은 이 회사는 여기에서 언급을 하기로도 그 한 200명이 있는 기업이라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영규는 못 믿어도 여기는 믿을 수 있고 하다는 이야기가 이 회사는 200여 명의 기업이 200여 명이 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도산하는 기업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은 그리고 요 최근에 어 이 회사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는 코스닥 상장사 거기 그 오늘 기사를 보면은 한 10여 개가 넘지요. 그 정도가 똑같은 이유로 해 가지고 상장을 그러니까 거래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상장 폐지를 할지 말지를 따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기사도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가상자산에서 이야기하는 그 재단은 재단이 존재를 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 별 상관없이 이미 거기가 한번 스타트를 하고 나면은 거기는 스탑을 하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근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루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루나는 지금 1달러를 회복을 했고 루나 클래식은 0.000 뭐 1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미 그 개인이 홀더로서 홀더들이
그 코인을 가지고 있고 토큰들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거래소에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리스크 때문에 이게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이런 사업 자체를 못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코인 토큰이든 간에 자본금은 어디든지 제가 보기에는 한 10,000개가 있으면은 거의 10,000개가 전부 다가 자본금은 그 보통주 한 주에 $1일 거예요. 그러면은 자본금이 없는 그런 회사가 도산을 한다? 여기는 실제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고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 가지고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현행법 상에 특히나 인제 그 뭐 여기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회사가 쉽게 없어지면 없어지지 우리 가상자산 이런 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디움은 시스템이 존재한다. 재영규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단은 상징적인 존재다." 재단이 상징적인 존재인 거는 맞아요. 실제로 한번 돌리고 나면은 시 그리고 또 그 운영상에서 그 약간의 임발분은 있지만은 이거를 사주처럼 그러니까 개인이 주인인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리고 그 최영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마스터키까지 다 25개 넘어가고 마스터키가 최영규한테 넘어가면은 이게 주인이냐, 이 사람이 주인이냐, 이 사람이 이 사업을 만들었느냐, 사주냐, 주주냐, 이 사업에 투자했냐. 결국 그 사람은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김판종 믿지 않아. 기업이란 시스템을 믿어. 또 똑같은 이야기로 나왔는데 그들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용역사야. 그러니까 용역사 이런 기업 하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결국에 여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미디움이라는 이 기업이 용역사라고 표현했지만은 재단의 주체로서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있어도 믿을 수 없고 그냥 이 사람 이게 이 그 미디움이라는 회사의 기업의 시스템을 믿고서 어 이쪽으로 그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이 미디움이라는 쪽에서 안 줄 것 같으면 미디움에서 빨리 가져가면 안 되나요? 이러니까 자력이 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 이런 식으로 또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업무 인수 인계, 마스터키, 뭐 그 보관되어 있던 뭐 지갑들, 오너 원래, 스테이킹 지갑, 뭐 모든 것들을 안 줄 것 같으면은 미디움에서 빨리 가져가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단의 역할을 그냥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오늘 내용을 쭉 정리를 한번 하자면은 이
재단에서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고 뭐 업무 인수인계부터 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 두 사람은 우리 KOK 플레이와는 그러니까 마이닝 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이 주가 뭐냐 하면은 재단이 있고 그다음에 미디움사라는 용역사가 있어요. 근데 용역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 토큰 코인들 전부 다가 현금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를 넘겨줘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재단의 이사장을 못 믿으니까 이 용역사를 믿고서 모든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주장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2019년 11월 6일에 세셸공화국의 그 재단이 설립이 되고 나서 2020년 9월, 2021년 제 11월 6일인 그 법인 설립일로는 그런데 1년 한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들어온 업체가 그거는 실제로 하는 역할이 뭐냐? 용역사였잖아요. 스스로 이 사람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그 정윤호라는 대표가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상에도 KOK 플레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용역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6월 말부로 모든 일은 끝나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하는 거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 피해 금액이 수천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수천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무슨 수천억이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디움 그 주식회사 그 지금 뭐 KOK 재단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기능을 여기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속에서도 다 그게 여기에 다 그 귀결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지금 우리 모두 85만 뭐 그 예전으로 따지면 100만 명이 요 한 기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고 그거를 타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두 사람의 내용 속에서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소위 말해서 덤앤더머의 이야기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고서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여전히 어떠한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없는데 뭐 거기서는 그 외형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를 뭐 예를 들어서 그 1호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그 뭐죠? 그 이전에는 해지를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좀 써서 빌려서 쓸 수 있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뭐 그다음에 그 탈중앙화된 거래소에도 지금 등록을 해 가지고 그게 되고 있다. 뭐 그다음에 중앙화 거래소에서도 하고 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딱 어디에서 뭘 볼 수 있어요. 거래소에서 딱 보면은 거래 대금을 딱 보면은 숫자하고 상관없이 거래 대금만 딱 보면은 그리고 거래소의 가격만 딱 보면은 모든 것들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심지어는 루나나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왜?
비트코인 어,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 많이 치솟을 때 그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100% 워낙에 가격이 낮았으니까 100% 올라봐야 뭐 그거 별거 아니지요. 근데 다른 것들도 조금씩은 변동성이 있어요. KOK 같은 경우에는 0.01까지는 못 올라갔는데 0.09 뭐 얼마까지는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CT XD.com 상에 제가 보니까 이 K스타가 0.28달러까지인가? 0.28달러가 맞지 싶은데 0.028은 아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0.028이네. 지금은 0.01104달러인데 요게 24시간 좀 올랐네요. 그 볼륨 거래량이 제가 낮에 봤을 때 0.1달러였는데 24시간 거래 대금이 2.24달러 뭐한 22배 정도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래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올랐던 요 시점에 0.00028로 올라갔을 때 이때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도 거래량으로 봐 가지고는 수백 달러 정도만 움직였을 거예요. 지금 대충 뭐 그 거래 수량의 바를 보기로는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 뭐 최근에 3일 전에 그랬는데 0.00203이에요. 그러면은 0.028로 기준으로 보면은 10배 이상 떨어졌어요. 이런 실정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어, 여러분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지금 상장을 기다리거나 그 다음에 발행이 되는 이 코인 토큰의 개수가 가지수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스카이날단가 뭐 어디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0가지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한 하나에서 한 개 정도가 나오는 게 기본인데 근데 그게 이제 D앱으로 올라온 거에서도 또 따로 발행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의 사업에 여러 가지의 토큰 또는 코인들이 같이 생겨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장이 돼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해서 상장을 이게 지금 뭐라 그러더라 그랜드 론칭이라고 하면서 1호 프로젝트를 했던 그게 정식 오픈을 이제 또 한대요. 그때 CEX에 그게 아마 뭐 XDC인가 뭐 그런 게 아마 상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코인의 개수가 가지수가 많아지면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거래 대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를 거래소에서 거래를 사거나 또는 파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하다못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라도 거래 대금이라도 적어도 뭐 10만 불도 너무 적죠. 근데 여기는 요즘 계속 보면은 뭐 10,000불,
나머지 이제 L뱅크 상에서도 만불이 만불에서 한 많으면은 5만 불 사이, 어떨 적에는 수천 불 대로도 내려가요. 이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늘 제가 통화 녹취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시간이 그만큼 지나 가지고 그 통화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의 1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다 그냥 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기 좋은 말로 그네들은 인제 핑계를 그렇게 대지요. 외부 상황도 있는 데다가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들을 잡아 뭐 잡아 죽이려고 한다, 뭐 그런 표현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또 안티들이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된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가 인제 소위 말하는 그 잔달크처럼 나서 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는 저기 황토팩 뭐 관련되는 사업을 했던 그 모 고 이 이름을 좀 언급을 하기가 그런데, 그분을 비교를 해 가면서 지금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이게 무혐의 처리가 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게 다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사업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한번 시작을 한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가치가 사그라들어 있을 뿐이고, 거기에 그 개발자가 제대로 되는 것만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게 효용성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로서의 양질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언제든지 가치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한 번 만들어진 건 없어지지 않지요. 근데 저쪽에서는 오로지 누구만 두둔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생각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삼성이라는 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고 그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지. 왜? 기나긴 시간 동안 검증이 됐고 그 회사는 한 번씩 그 뉴스에 나오면은 정말 그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사, 거기에 대표이사, 뭐 지금은 대표이사가 아니지만은 그 사람 믿으라고요? 그 사람 그 학력에 대해 가지고 그 그 부사장이 언급한 내용 있잖아요. 저는 그 학교도 제 파트너가 확인을 해 보기로는 재수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뭘 거기를 믿으라고요? 뭐 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적생. 우리는 지금 사적생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 결과는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둘의 자기들이 공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인 같은 소리 하고 있죠. 저는 이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거기는 그냥 기회를 잘 잡고 시기를 잘 타서 뭐 그 소위 말해서 오늘 조금 더 붙이자면은 여기에 오픈 토론방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단계 판매 아니냐. 다단계 뭐라고 했더라? 다단계 코인이라고 했나? 근데
다단계식으로 되는 거는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 봤잖아요. 보상체계는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은 것뿐이고, 지금은 그게 없애도 너무 없애버렸고, 다단계라는 거는 3단계 이후부터 다단계라고 하는데, 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없으니까 아예 말살이 돼버린 거죠. 뭐 리프를 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지팔 지가 흔들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확장을 하는 데에는 그게 뭐 일부 일정 기간은 좀 필요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등급 수익이라는 거 이거는 없애버리고 후원 수익은 1, 2대 정도까지는 살려놔야지만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확장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죠. 누가? 병신 같은 것들이. 근데 이게 죽었느냐?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냐? 절대로 그건 아니죠. 그걸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됐을 때 다단계라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저는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지금은 딱 하나 방법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기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도 포함이 돼 가지고 환수가 되는 그 시점부터가 실제로 우리가 다시 소생을 하는, 그리고 정상화를 가는 시발점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삼성과 같은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믿어도 지금 용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수준의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사업을 하는 사업 그 마인드가 있고 해야지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니에요.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제품을 디자인이나 개발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만드는 그런 구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야기 다 끝났죠. 우리는 플랫폼에 콘텐츠만 양질의 것만 좀 올리면 되는 거고, 프레임은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버 회선 수를 충돌이 안 나고 장애가 안 생길 정도로 그거 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배치를 하면 되는 거죠. 국내 사람 말고 해외에 영어를 쓸 수 있는 쪽 몇 명만 쓰면 돼요. 그럼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무료 아니 저 뭐고 후원 그 1대 2대 정도의 리워드를 다시 만들어내야죠. 그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지. 저는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 보고 뭐 메인넷이 있는데 넘어오라, 죽어도 저는 안 넘어갈 거예요. 거기는 이미 뭐 오픈 소스까지 안 내놓는 그게, 이런 거 봐가지고는 저는 그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네들이 이야기한 대로라면 지적재산권도 이미 다 넘겨갔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나 하면은 지금 요번에 그
지금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그 회사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지적재산권까지 넘긴다라고 발표가 났었으니까. 그래서 어, 더 이상 그 덤앤더머 그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 믿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우리들 자신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